자, 김정준의 야구수다 리턴즈. 자, 첫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9년 1월 4일 방송이고요. 이제 6팀 남았는데요. 그 6팀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다시 키워드를 짚어볼 팀은 SK 와이번스입니다. SK 와이번스 김정준 해설위원님께서는 단장이라고 지금 해주셨어요. 사실 그 예. GM 제네럴 매니저 앞에 성이 하나 좀 붙긴 했었어요. 원래 염이라고. 예, 원래는 예, 원래는 그게 맞는데 손 아니고. 예, 예,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래도 올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단장에서 감독으로 넘어갔는데 단장과 감독의 역할상 굉장히 연결성이 많더라고요. 예, 움직임 자체가 뭐 트레이드도 그랬고 뭐 코칭 스텝 정리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또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2017 시즌 가을 캠프도 사실 이제 힐만 감독이 집안 사정 때문에 참가를 못하고 진두지휘를 이제 염경엽 단장이 직접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가을 캠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2년 연속 단장, 지지난해는 단장, 올해는 이제 감독.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만드셨고, 또 이 GM이라는 게 사실 키워드는 SK 하면 키워드는 이제 홈런인데, 예, 홈런으로 이 게임을 이긴다.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방송하면서 했지만 강하지만 약한 팀이 SK다. 그래서 이 SK가 한 번은 이겨도 두 번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팀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GM,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가 맞기 때문에 그걸 또 잘해서 잘 만들어 놓고 잘 실행해서 성과도 얻은 팀이 SK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GM이 감독이 이제 됐다. 라는 부분에서 SK의 키워드는 이제 GM. 그러니까 사실은 염경엽 감독의 이름이 맞기는 하죠. 예. 네네. 예. 올 시즌 뭐 내년부터는 이제 손차원 단장이 이제 손차원 단장 나름의 색깔을 낼 수 있겠지만 올 시즌까지는 아무래도 염경엽 단장의 색깔이 그대로 현장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도 손차원 단장이 방향성을 생각을 하고 가기보다는 이어서 염경엽 단장의 그 방향성 그게 뭐 결국 SK 구단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SK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염경엽 단장과 염경엽 감독이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시즌이 될 것 같아서 SK는 GM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이 어느 정도 팀을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 GM이 지난해 우승을 14게임 반차의 2위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승으로 바라보느냐 라는 관점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움직임을 보면 14게임 반차에 대해서 성격상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 우승은 했지만 네.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올 시즌은 SK는 GM 제너럴 그게 매니저. 예, 예. 제 두 번째 왕조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저한테 15일 이후에 전화할게 그러더니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12월 15일 이후에. 네, 네. 네. 보름이 넘게. 네, 보름 포기했어요. 저도. 네, 바쁘신가 보다. 네. 그날에 혹시 코칭 스태프 발표한 아닙니다. 예, 19회였습니다. 네. 예. 19회 때 뵙고요. 네, 그냥 이제 웃는 얼굴로 15일 이후에 전화할게. 그러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으시네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바로 연락을 안 들으셨어야 되는데. 네. 사라졌어. 그거. 예. 아니 뭐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으로서 자기가 만든 팀을 감독으로서 꾸려가는 그럼요. 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부담감은 굉장히 네.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 하고 이제 생각해봤는데 거긴 약간 결이 달라서 메이저리그는 특이하게 구단주가 감독을 한 적은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규정에 들어 있죠. 못하도록. 근데 마이애미가 한번 단장이 감독한 적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됐죠. 네, 맞아요. 네. 중간에 그만두고. 네. 네. 뭐 감독이 뭐 3루 코치로 타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거기는 네네. 뭐 좀 그러니까. 예. 근데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 힐만 감독이 네. 일루 코치로 갔던데 마이애미. 네.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 손차원 단장 체제에서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하고 뭐 트레이드하는 움직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그 삼각 트레이드도 있었고 또 뭐 배영섭 선수도 방출됐는데 데려왔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지난해 이제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네, 약간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배영석 선수랑 이제 고종욱 선수가 간 걸 보면 네. 이제 그렇게 치는 타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짧게 치는 지난번에 한 달 타자들. 전에 저희들의 SK 편이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오늘 오다가 SK 편에 나왔던 팬을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예. 네. 누군가 했더니 황철민 씨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만나갖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나는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오고 왔는데 네. 굉장히 어색해졌겠네요, 갑자기. 네, 누군가 했어요. 아니, 들으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죠. 누군가 네, 할 수 네. 있죠. 누구- 네. 까 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바로 알아봤어요. 음. 정말 바로 네.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SK 자체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연경혁 감독이 쓰기 위한 선수들이 이제 모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근데 그 구멍에 그 다음 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경혁 감독 제가 잘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쓰기 위해서 잘 버리는 감독이다. 라는 건 프론트 시절도 그렇고 감독 시절도 그렇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동욱 선수를 보내고 일단 데려온 게 이제 고정욱 선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려져 있는데 남태혁 선수가 KT에서 넘어왔어요. 트레이드로 왔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남태혁 선수가 1군에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물론 이제 파워도 있고. 파워도 있고 이제 나이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김동엽 선수도 사실 비슷한 그 흐름 속에서 SK에 입단한 케이스거든요. 예. 대개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좀 힘들어서 국내 팀으로 넘어와서 성공한 게 이제 SK인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SK는 알짜로 연기혁 감독이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보관 방법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제 메울 수 있는 게 이제 또 남태혁이라는 선수도 이제 데려왔고 이제 근데 이제 주는 선수가 이제 전유수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전유수 선수는 SK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선수들로 이제 그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 연기혁 감독이 벌써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확실히 쓰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뭐 코칭 스텝도 사실 이제 존경배 타격 코치가 물러나고 네. 이제 올라와서 김무관 코치가 올라왔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강점은 김무관 코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연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팀을 이끄는 부분에 경험도 많으시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성격적으로 유연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장점은 장점대로 놔두고 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조금은 디테일하게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래전서부터 연기혁 감독이 타격 코치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염 GM 그러니까 뭐 제너럴 매니저 겸 감독 이제 매니저가 하나가 된 거죠. 제너럴 매니저와 필드 매니저가 매니저. 이제 하나가 돼서 올 시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만 느끼지 않는다면 굉장히 쫓긴다는 소문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SK 그룹의 눈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적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려되는 시선은 있으나 그래도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전 가장 기대되는 거는 김창평 선수가 강정호, 김하성에 이어서 세 번째 연경혁 작품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 그것도 기대돼요. 그렇겠네요. 예. 황규 기자님은 왕조,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예, 또는 그 2연패, 네, 뭐 일맥한 내용이죠. 얘기일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렇게 또 좀 해주셨네요. 네, 근데 제가 캐나다로 바꾼 줄 알았는데 네. 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캐나다요. 그 외국 선수 2명이 캐나다. 네, 캐나다 네, 출신의 네, 외국 네. 선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선수가 잘해줘야 뭐 잘한다는 그런 왕조가 되려면 약간 장수 외국 선수가 이제 필요한데 켈리가 나갔고 이제 로맥은 세 번째 시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녹아들어서 해줄까? 둘이 되게 그 가까운 동네 산대요 캐나다에서. 예. 네, 그래서 뭐 좀 잘해주길 바라는 사실 마음이 있었고. 네. SK가 14게임 반을 들여다보면 사실 공격적보다는 수비니까 수비의 핵심이 사실은 켈리가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걸 다익슨 선수로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그렇죠.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키는 외국인 선수 둘, 산체스와 다익슨이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론 영역 감독이 어떻게 쓰는지 끼워 맞춰서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선수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최대한 그분의 성함을 제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네네.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하던데요? 그러게요. 네네. 그래야죠. 황경희 네. 기자님이 그분의 이름을 이제 성함 함부로 성함을, 이름이 예, 너무 예. 조남을 네, 조남. 조남을 이제 조남을. 거론을 하면 할수록 구독자가 저희는 많이 올라갔었던 네, 예. 그렇죠. 그런 아니 뭐 넥센 키움하고 한번 붙어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키움한테 좋은 일 해줬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포수를 구해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삼각 트레이드가 보면 이제 김동엽 선수가 삼성 가고 이지영 선수가 키움 오고 고정욱 선수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팀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플러스일 거예요. 영역 감독은. 근데, 예. 근데 마이너스긴 해요. 키움을 도와줬기 때문에. 예.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 선수를 해결해 주신 거. 근데 이게 그 네이버에 댓글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예. 네. 다 그래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그 이제 히어로즈 팬들은 네. 고종현 선수 너무 좋다. SK 팬들은 김도현 선수 너무 좋다. 삼성 팬들도 이정현 선수 너무 좋다. 윈윈이네요. 그럼 네네, 어떻게 뭐, 보면 네, 뭐,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뚜껑 열어봐야 아는 네. 거겠지만 예. 네네네. 약간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선수 좀 BQ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선수라서 네. 그때 수비도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예, 근데 뭐 예. 네. 그냥 봤다고 수비를. 감독님의 BQ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그쵸. 예, 그쵸. 충분히 예. 예, 기대하지 않고 네. 쓰시는 부분에서만 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올해 또 이제 그분의 야구 강의를 또 들으실 많은 현장에 계신 동료 여러분께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과 예. 그리고 재밌잖아요. 공부는 많이 돼요. 예, 네. 재밌어요, 저도. 그 이제 직접 가서 들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네, 예. 배구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어, 강의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감독님 중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언제 한번 두 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서로 배구와 야구를 서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지 네. 않을까. 제가 뭐 입에 물고 있을 때는 네. 네. 뿜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좋습니다. SK 얘기는 뭐 여기서 이 정도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그 배구팀도 생각해보니까 저기네. 그 연고지는 아닌데 인천에. 숙소가 인천에 있네. 숙소가 인천이면은 네. 대한항공 아닙니다. 아니, 대한항공 숙소는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네. 있군요. 네네네. 그게 네. 배구가 아직 연고지 정착이 안 돼서 맞아요. 네. 네. 경기는 인천에서 하는데 숙소는 진짜, 용인에 네. 있고 정작 숙소가 인천에서 있는 팀은 그 장충체육관이 안방구장입니다. 정리가 좀 안 맞아요. 돼 있습니다. 삼성은 대전 아닌가요? 네, 삼성도 근데 숙소는 저희 수지에 수원. 있고, 네, 아, 수지에 맞아요. 있고요. 그렇게 네. 돼 있고. 천안만 거기 현대가 거기도 연고지고. 예. 차돌 배구쇼 많은 청취. 배구 시청률 진짜 잘 나와요. 근데 네, 배구쇼는 진짜 잘 진짜, 나오죠. 진짜 잘 나옵니다. 야구보다 배구는. 뭐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여자 배구 시청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거의 2% 가까이 나왔던 거. 오, 정말? 예, 확인했어요. 오. 예. 지상파에서 타사. 했던. 아니. 나는 아, 그래요? 케이블에서. 케이블에서. 그렇구나. 예. 쭉 나오잖아요. 확인했더니 와, 역시 잘 나오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구가 되게 다이나믹한 재미는 사실 맞아요. 야구보다 더 있기 때문에. 예. 네. 진짜. 예. 야구도 야구 1년 토탈에서 1 보통 1% 0.9 정도예요. 매치의 평균이. 사실은 근데 롯데 기아 이 정도 붙어야지 한 2%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 최종 1년치가 0.9가 정도 1 되죠. 보통 그 정도 1%라고 네. 그냥 보통 생각하는데 근데 하루에 5게임하고 배구는 하루에 1게임밖에 안 하기 그쵸? 때문에 예. 네. 배구의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예. 배구 얘기적으로 좀 셌어요. 다시 야구로 와야죠. 예. 근데 하여튼 배구 근데 감독 중에 좀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영 감독님은 대학원 따로 다니셨나요? 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은 박사시라. 아, 네네.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네. 근데 나중에 만약에 해설위원이라도 하시면은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시청자들을 가르치려고 너무 하면은 네. 뭐 한참 뭐 그러니까 기자들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지금과 달리 그분에 대한 감정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네.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서 예. 아니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오해를. 그때 종로 3가였나요? 어디? 네네네네. 종로 3가 가는 법을 뭐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렇죠. 뭐 종로 3가 가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네. 그냥 버스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걸어서 갔거나. 네네. 예. 뭐 하여튼 뭐. 네. 네. 한화 이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네. 김정준 의원님께서는 학명 또는 베테랑. 근데 이 두 키워드가 조금 연관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라고만 해주셨는데 베테랑이 학명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하나이글스 키워드를 지금 김정준으로 할까. 네. 대체 자원이라고 했었어요. 이미 네. 한 해가 황교안 지나갔기 기자님은. 때문에. 네. 네네네. 근데 저는 이 베테랑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그 한화의 그 횡보가 세대 교체 쪽의 방향으로 완전히 맞춰져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구단하고 한영덕 감독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과감하다. 네. 지금도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죠. 과연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베테랑이 없이 하나가 올해도 지난해도 버틸 수 있었을 거며 성적이 낼 수 있었을 거며 또 올해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양쪽 다 일리도 있고 근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가 왜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계속 하는 거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일단 뭐 2018 시즌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독도 그렇고 구단도 엄청난 힘이 될 거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진급들은 올라왔고 베테랑들은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 들었던 해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말한 균형이 맞으면서 팀도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가 올 시즌에도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거기에는 뭐 정은원이라든가 지성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호잉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호잉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올해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심이 되는 선수는 이미 잡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해 2018의 성공에 있어서 야수 쪽에 가장 핵심되는 선수는 호잉이었다라는 평가를 아마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건재하다면, 중심 자체가 어느 정도 건재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이제 뿌리가 건재하면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뭐 이렇게 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 그러니까 팀은 조금 더 젊어지고 싶어지고 시대에 맞춰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인급들, 저는 이제 하나도 이제 신인급을 바라보니까 뭐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외야수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송강민하고 이영규 선수가 베테랑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러니까 뭐 내년 되면 이제 김태균 선수가 나올 거고, 지금 최진행 선수도 있고. 그렇죠. 예, 최진행 선수까지 있는데 결국 삼루수 자리하고 외야수 한 자리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쪽의 선수들을 이제 돌아보면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쓰고 싶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우혁 선수라든가 또 경남고등학교 이제 노시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봐도 쓰고는 싶겠다. 근데 이제 송강민이라는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도 쓰고는 싶다. 그리고 이용규 선수 자리도 사실은 쓰고 싶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이동훈 선수라든가 여러 어린 선수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FA권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이 FA의 구단이 강경 자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FA 계약이 실패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바깥의 분위기는 이제 하나 구단의 논리가 맞다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논리는 조금은 그렇죠. 약해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명분상으로 보면 이제 이 선수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선수들을 쓸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또 명분이 쓴다라는 부분에서도 하나가 굉장히 움직이기는 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2018년도에 성적을 올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 그게 그렇죠. 이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난해 성적을 못 냈으면 지금 같은 여유가 없었겠죠. 예, 잡아야죠. 예, 가져가죠. 일단. 예, 그런데 성적을 냈기 때문에 감독도 구단도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선순환 쪽으로 돌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단도 한용덕 감독도 지난해와 똑같은 흐름. 근데 이제 문제는 활용점정 금상첨화가 되려면 베테랑들이 구단과 팀, 그러니까 팀이죠. 예, 사실은 구단보다는 팀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 안에서 상처를 안 입고 돌아와서 같이 가서 팬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앞에 12월 달에 그만뒀을 때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성적을 내는 게 좋고 듣는 게 좋다.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화가 3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주길 바라잖아요. 팬들은. 예.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가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른 시선도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가 베테랑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도 베테랑이 결국은 초반에 잘해줬고 후반에 문제가 됐고 결국 베테랑이었고 그쵸. 올해도 결국은 베테랑들이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20년 됐구나 우승이 벌써. 비슷하더라고요. 한화, LG, 롯데가. 예. 예. 06년도에 94년과 99년은 좀 예. 그래도 괜찮을까. 그러네. 네. 야, 하나도 오래됐네요.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19년이니까요. 네. 뭐몇 년 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되게 우승할 것처럼 큰 소리 치셨어. 누가? 뭐 강남 어디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가장 있지? 네네네. 아. 방송사 계시다가 얼마 전에 네, 대전으로 페북에 내 내려가신다고? 페북에 네. 그 고깃집이 나오더라. 아, 그래요? 네, 둘이 만나갖고 뭐 화약 화약 만드는 데 갔다 그랬나요? 네, 제가 네. 방송사 계시다가 화약 만드는 회사로 아, 오신 분이랑 네. 만났다고. 예. 방송사 잘 계시다가 네. 화약 만드는 만드는 회사로 회사로? 갔던 네. 화약이 됐지. 내가 화약이 됐지. 하나가 원래 한국 화약이었나요? 그렇죠. 네, 한국 한국 화약. 줄여서 네, 지금도 한국. 그쵸? 네, 네. 지금도 네. 주종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저기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네, 불꽃놀이. 예. LG는 럭키 금성이었고. 작년에 3위하고 작년에 3위하고 하나 대전구장에서 불꽃놀이 정말 크게 하던데. 그쵸. 야, 그거 정말 올해도 거의 해야 무슨- 되는데. 네. 거의 무슨 그 저는 웬만한 그 종교 행사 같은 뭔가 예. 되게 비장한 그 느낌마저 드는 행사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장미꽃 예. 선물도 주고. 네. 되게 잘했어요. 그니까요. 네. 좀 11년 만에 나갔으니까요. 네. 네, 플레이오프를. 좀만 그 진작 하고 얼마나 하시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오프 경험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김정준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지금 한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어떤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림이라고는 합니다만 베테랑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춥게 그쵸. 느껴질 수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예. 좀 약간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새로운 선수가 잘하면 사실 베테랑 그쵸. 금방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안정하기 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삶, 안정된 어떤 그리고 계산. 뭐랄까 쉽죠. 이제 아까 김기태 감독 뭐 시계 접근법을 생각하자면 올해 일단 성과를 냈으니까 네. 내년에 오히려 아까 말한 심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팀에서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키워서 다음 단계를 가겠다. 근데 지금은 한화의 프런트 구성 자체가 뭐 얼마 전에 좀 뭐 새로운 분들 오긴 했지만 그 팬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코칭 스텝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그렇게 한번 또 뭐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대체 자원이라고 한 게 뭐 그런 이유죠. 근데 같은 값이면 이 지도자들은 젊은 선수 키워서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구단도 요즘은 트렌드가 네. 아무래도 뭐, 어린 네. 선수들은 싸고 나이 많은 선수들은 비싸니까. 그렇죠. 비싸고 머리도 굵고 말도 듣고. 잘 안 듣고. 항명 근데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번 FA 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기도 한데 선수들 입장에서도 안정보다는 항상 도전하지 않으면 네, 항상 내 자리가 없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좀 이영규 느껴야 선수 되는. 인터뷰 어제 나왔었는데 댓글 반응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선수 편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선수 편이 많이 없어요. 네. 네, 팬들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이제 뭐
저는 그래도 팀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기려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성적이 담보가 돼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예. 담보를 하고 라도 이제 사실은 그런 계약이 이제 더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FA 때 많이 받았으면 확 낮추는 계약, 그쵸. 이런 뭐. 게 좀 아무래도 네. 옵션이 더 많이 붙어 있고 네, 선수들 어떻게 뭐 보면 그렇게 보장 하든지, 연봉보다 네. 뭐 예를 네. 들면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팀이 이 자리가 내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네. 선수든 이제는. 예. 그렇죠.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게 또 예, 그 꼭 한동안 선수뿐만 젊은 아니라. 선수들이 잘 안 올라와가지고 그 좀 그렇게 오래 지킨 것도 있죠. 네. 네. 야, 김태균 선수 말씀도 앞서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김태균 한화이글스에서 이제 김태균이란 존재는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죠. 선수 진짜 예, 이 계약 정말. 마지막 해인데 올 그러니까, 시즌에 과연 어떤 네. 퍼포먼스를 하나도 보여주고 김태균이 사실 우승 한번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롯데도 이대호가 이대호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저도 팀 안에 있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한 시즌을 움직이는 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두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입장에서도 지난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제가 믿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불펜도 있었거든요. 불펜의 힘도 올해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항상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송은범이 잘해줬고 이태양이 잘해줬고 안영명이 잘해줬고 뭐 정우람이 잘해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게 플러스로 쪽으로 가냐 마이너스 쪽으로 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인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줬지만 뭐 정은원 뭐 이런 선수들 박상원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잘해줬지만 그게 올해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뚜껑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그 베테랑이라는 부분은 안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안정된 숫자거든요. 사실 풀어서 말하면 그 숫자들은 사실 필요할 건데 FA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 얼마나 잘하냐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구단도 선수도 사실 이 FA 계약이 선수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많죠. 엄청 많죠. 많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 방향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단 자체도 거기에 이제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앞뒤를 다 자르고 지금만 놓고 본다는 부분도 구단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선수들은 뭐 선수 나름대로 번쩍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서 한번 충격을 크게 받고 특히 뭐 지금 베테랑들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올라올 선수들은 충분히 프로 야구판이 이런 판이다. 멈추는 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 판에선 네. 그런 것들을 좀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어.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 하나는. 그렇죠. 세이버매트릭스 관점에서는 이제 피타고라스 승률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내년에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승률이 되게 8등인데 실제 성적은 3등이었으니까 뭐 그 중간에 어디로 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재밌긴. 그렇네요. 재밌겠네요.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순위가 좀 궁금해지는 네, 팀 그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네. 한화이글스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화이글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불꽃놀이는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불꽃놀이를 올해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강경학 선수, 그러니까 저 이번 겨울에 강경학 선수한테 전화가 예. 새해 인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한수석 선수하고도 통화를 했고 몇몇 선수한테 전화가 와서 카톡 전화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강경학 선수를 1년에 2번 전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고 한 번 내가 잘못 눌렀어요. 예. 잘못 눌렀어 강경학 전화번호를 네. 엉덩이가 예. 잘못 눌렀는데 그럴 때 있죠. 몇 시간 후에 강경학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내가 1년에 2번 전화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2번 전화했을 때는 잘못 누른 거지. 그걸 다시 전화하냐? 그래서 네. 강경학 선수가 그렇게 착해요. 그렇게 진지해요. 연습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했다잖아요. 네. 강경학 선수 올해도 잘하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강경호 선수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막 깊으신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박경환 선수였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잘못 눌렀을 거야. 그렇죠. 박경환 선수는 제가 새해 인사에는 박경환 수석 코치는 제가 새해 인사 카드 넣는데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예, SK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시겠죠. 그 약간 귀여운 취향으로 만드신. 네네네네네네. 그거 받으셨으니까 답을 안 하신 게. 그렇습니까? 그게 없더라고. 좀 어른스러운 게. 예. 좋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공지사항을 한번 올려드려야 되나? 어떤 인지? 키움 히어로즈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키움. 네. 네. 오늘 좀 숙갑하게 달려왔는데 이 키움 히어로즈가 아마 이제 오늘 이 키워드 정리의 마지막 팀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삼성, KT, NC는 저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지금 김정준 해설위원님께서는 이제 물음표라고 해주셨고 황규희 기자님도 같아요. 물음표 뭐 또는 키움 이렇게 네네.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까지 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네네. 공식 뭐 키움 히어로즈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오피셜 발표는 안 났어요. 이 물음표가 네. 사실은 넥센 팬 이제 황기윤 기자님 부탁해요 이 표현이었어요.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써놓고 좀 이렇게 보니까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음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궁금한데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키움에 들어가서 입단을. 네네네네네네. 좀 지나서. 네, 구직 광고? 그래서 그 많고 많았던 사건 사고를 다 이겨내고 선전을 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 터졌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네. 태근 부위께서 원팀이 무너질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참 저희 차기 감독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게요. 네. 네,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네, 선수 그 폭력 그쵸, 문제는. 근데 야구 방망이 손잡이로 때리면 진짜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픕니다. 아픈데 그게 사실 야구 저 어렸을 때 얘기는 그 두꺼운 쪽으로 때리는 것보단 위로 때리는 게 가볍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부위로 보면 아픈 위험한 데로 가죠. 머리 이런 데 머리 쪽으로 가죠. 상체 쪽으로 가죠. 근데 밑에 좀 두꺼운 쪽은 이제 밑에 쪽으로 위로는 때릴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살인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되는 건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 이게 예, 옳은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소 걸면 몇 분지 들어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저희 진짜 옛날에 웃을 문제가 아닌데 진짜. 웃을 문제는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한참 끝났지. 옛날에 진짜 나 야간 연습하고 있는데 선배가 와갖고 이제 번호 부르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부르다 보면 숫자 하나 까먹거든요. 그거 와서 잘못 불렀다고 이제 머리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꼭 꼬다리로 다시 했다? 근데 뭐가 여기서 위에서 뭐가 추르륵 흘러내려. 피? 네, 그게 피였어요. 그러니까 밤이었어서 몰랐는데. 그래서 흉내 내지 마십시오. 절대.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올해 물음표 중에서도 이 팀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원팀이었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손을 뭉치는 모션을 보여주면서 이제 뭉쳐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태근 선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팀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죠. 선배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위아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아마 선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더욱 올해 근데 선수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건 알죠. 근데 알긴 알았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넥센 자체는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 사고도 굉장히 좀 큰 거였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내부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태근 선수의 사건이 가장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넥센 자체가 상하 감독 그러니까 코칭 스텝에서 내려오는 부분보다는 이제 수평적인 분위기의 팀이기 때문에 그 수평이라는 것 안에서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췄던 부분이긴 해요. 그게 이제 그거가 이제 이태근에서 이제 박병호를 이제 완전히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병호 선수가 팀의 4번 타자이기도 하지만 잘했지만 지난해도 올해도 박병호 선수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이태근 선수 이상 잘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넥센이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지난 시즌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정도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뭐 나머지 팀들보다는 가장 강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뭐 박병호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뭐 뛰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서건창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최원태 선수가 가장 그쵸.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가장 전력적으로는 최원태, 그러니까 전력 바깥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무형적인 부분에서는 이태근 사고, 네. 이태근 사건, 이 두 가지가 넥센이 올 시즌을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넥센 없어졌고요. 키움. 네, 키움, 네, 키움. 네, 물음표. 네, 그쵸. 그래서 물음표가 그래서 저는 좀 넥센은 여러 가지가 물음표네요. 물음표인 진짜 것 키움은. 같아요. 예. 그 기사 하나 보니까 또 그 장정석 감독 제외한 코칭 스태프들이 보스턴 스프링 캠프에 뭐 그쵸. 합류를 한다는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 그게 좀 눈여겨 볼 만한 어떤 항상 제가 좋아하는 팀끼리 치고 지난해 또 이제 우승을 했던 보스턴 레드삭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직접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좀 느껴보고 키움 히어로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을 또 대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판단도 좀 빨리 그렇죠. 네. 예. 네, 뭐 죄가 있으면 죄를 이제 받아야겠고 그쵸. 없으면은 또 이제 없는 걸로. 네. 그 대표이사 구속됐죠. 그 성폭행 문제 있었죠. 사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이제 거기다 뭐 트레이드 이면 계약 파동도 있었죠. 여러 가지 참 내용들이 많았던. 진짜 히어로즈였습니다. 네. 근데도 잘 버텨요. 네. 그니까요. 이 팀이 네. 무너지고도 남을 만한 사건들이거든요. 이 중에 진짜 뭐 한 가지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좀 네. 정상 일반적인 팀이었으면 얘는 얼마나 이 선수는 얼마나 야구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왜, 야구 왜, 잘하는 게 네. 이상한 거야 이상해. 정말. 네, 진짜로. 정말 이상한 자, 거야. 분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럴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물음표가 거기다가 그 뭐야 이제 감독도 네. 뭐 이게 카리스마 있거나 이런 타입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장정석 감독. 기아를 보면 야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히어로즈를 예, 보면 히어로즈를 보자면 이렇게도 야구가 되는구나도 그러게요. 들고 그리고 야구가 상대적인 거가 맞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뭐 또 솟아날 구멍이 생기잖아요. 또 이지영이 오잖아요. 네. 예, 캐차가 없었는데 또 그게 또 아다리가 딱 맞아갖고 이지영이라는 캐차가 또 가장 필요할 때 또 들어와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잘 되는 팀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뭐 넥센 아니 이제 히어로즈 팬들은 그냥 다른 팀처럼 야구만 볼 수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그냥 야구만 볼 수 있으면 너무 소박한 이방인데요. 사회명 같은 거 안 보고 그래서 사회면 사회명 같은 거 안 보고 그 야구 우리 섹션에서만 선수가 사회면에 고개를 숙이고 네네네네. 있지 뭐 이런 거. 야구 아니에요. 섹션에서만 네. 기사를 보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쵸. 네, 뭐 그게 크게 바라지 않고요. 예. 네.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이게. 아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결국 발표가 됐는데 그 전날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허민 그 원더스 구단주가 네. 처음에 이제 전 산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근데 뭐 사진 않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뭐 이제 어쨌거나 사회이사가 되셨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그것도 약간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인 팀이고 이게 매력적이에요, 정말. 갖고 싶은 느낌이 드는 팀인데 왜 팬들은 그냥 야구만 못 보냐고. 왜 야구만 안 보여주냐고. 아. 예. 네, 우리 팀 감독하던 사람은 뭐 다른 팀 단장하다가 뭐 하고 막 하여튼 뭐. 잠잠하다 싶으셨는데 네, 예, 또 네. 마지막에 한 말씀을 또 이렇게 네,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예. 우리가 좀 그냥 처져가니까 이제 끝에 네, 그렇죠. 세워주는. 네, 또 좀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아니 근데 야구를 이제 많은 보시는 분들이 사실 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하루의 스트레스도 푸시고 이런 건데, 근데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종목별 팬을 보면 야구 팬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결과도 있는데 왜냐면 매일 하니까 경기 수가 많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야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히어로즈 팬들은 그냥 야구만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무슨 아마 작년에는 갑자기 팬들이 유상 증자 막 이런 걸 또 공부하셨잖아요. 아니, 팬들이
야구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야구 유치원, 왜 네, 야구 유치원 그뭐 아셔도 되는데 자꾸 그렇죠. 네, 그냥 야구만 보실 수 있게. 기소가 뭔지 뭐 이런 거 네, 봐야 그럼요. 되고, 네. 예. 법정 용어 같은 것도 네, 좀 네, 이렇게 네. 찾아보셔야 연구해야 되고. 되고, 예.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좀 없었으면. 앞으로 이제 좋겠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와야 되며. 그니까요. 예. 네. 상고가 뭔지 뭐 이런 거 좀 찾아봤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김정준의 야구수다 리턴즈, 뭐 한동안 저희가 이제 리턴즈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로 했는데요. 첫 방송 모두 끝이 났습니다. 김정준 의원님 좀 어떠셨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 자리를 다시 만나니까 많이 웃네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올해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야구가 없는 겨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황교 기자님도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메이저리그 선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넌 겨울에 야구가 없는 겨울에 무엇을 하냐고 묻는다면 창밖을 보면서 야구가 있는 봄이 오길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엔 창문이 없지만 네. 덥네요. 네, 야구가 오길 기다리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의 야구수다 리턴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